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조기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후의 특징은 비가 오는 강수량, 그다음 증발하는 증발량 중에서 증발량이 더 많고 연 강수량이 500mm 미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0에서 250mm 미만의 사막기후와 그리고 250mm 이상 500mm 미만의 스택기후로 구분이 됩니다. 사막기후는 총 4가지 경우에 형성이 되는데 다음에서 그림이랑 같이 볼 거고요. 식생이 건조하다 보니까 성장이 어려워서 무수목 기후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사막을 떠올리면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온의 일교차가 큰 편이고요. 스텝은 사막 주변에 주로 분포하고 스텝은 그래서 250에서 500mm로 사막보다는 비가 많이 왔었죠. 어쨌든 비가 짧게는 옵니다. 짧은 우기가 있고요. 그렇지만 비가 짧게 오다 보니까 키가 작은 풀이 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A, B, C, D 사막을 표시하고 이 사막들이 왜 사막이 되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가나 다라 4가지 경우의 사막이 형성되는데요. 먼저 A. A는 지금 타클라마칸 사막이랑 고비 사막인데 왜 이렇게 사막이 되었냐? 가 때문에 생겼는데 바로 이 두 사막 같은 경우에는 딱 대륙의 내부 있죠. 즉 바다에서 멀기 때문에 수증기 공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내부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막이 형성될 수 있다. B 지역을 볼까요? B 지역 사막 같은 경우의 특징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열대 고압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공기가 고기압이니까 하강하죠. 즉 비가 내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B 지역은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C 지역 보겠습니다. C 지역은 여기 화살표 표시가 한류라고 되어 있죠. 주변에 바다가 차가워요. 그럼 공기가 상승하기 어려우니까 결국 여기도 사막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한류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여기도 아프리카 옆에 그 다음에 서한 그 다음에 남미 서한 쪽 이 C 둘 다 공통점이고요. 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남미 쪽에 여기 보면은 이 빨간색 쪽 바로 이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그러면 비구름이 이렇게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에 안데스 산맥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구름이 오다가 여기에 비를 다 뿌려버려요. 그러면은 여기 이 지역을 바람 그늘, 비 그늘이라고 했죠. 이쪽은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바람 바지에 비가 많이 오고 바람 그늘, 비 그늘 지역에는 비가 적게 올 수밖에 없죠. 이미 다 뿌려버렸으니까. 그래서 비가 앞에서 바람 바지에서 다 뿌려버리고 넘어오는 비 그늘 쪽에는 비가 적게 오는 이런 현상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가지 경우 아열대 고압대 내부 한류 타고풍의 비 그늘 지역은 사막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도랑 함께 봐야 되고요. 이 지도도 같이 제공할 테니까 각 사막들이 왜 사막이 되었는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건조기후 지역은 일교차가 아까 크다고 했죠. 그래서 물리적 풍화작용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풍화작용이라는 건 뭐냐? 풍화가 암석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잘게 쪼개져서 토양이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해요. 근데 물리적 풍화는 뭐냐면 화학적 성분 변화 없이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풍화작용인데 즉 이게 일교차랑 무슨 상관이냐? 돌이 있어요. 암석이 있습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팽창을 해요. 근데 밤이 되면 추워. 그래서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 돌이 팽창했다 수축했다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깨집니다. 그러면서 암석이 흙이 되는 과정이 생성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물리적 풍화작용이라고 하고요. 크게 건조기후는 바람 때문에 형성된 지형이 있고 비로 인한 이 하천, 유수에 의해 형성되는 지형, 2가지 경우에 형성되는 지형들이 있습니다. 바람으로 형성되는 지형 볼게요. 버섯바위는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 요겁니다. 약간 버섯 모양으로 생겼죠. 이게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러면은 모래바람이 같이 불겠죠. 그러면은 아래 모래가 있는 바람이다 보니까 모래는 좀 무거우니까 땅 근처만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모래가 튕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모래바람이다 보니까 모래가 이렇게 암석이 계속 깎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쪽은 깎이겠죠. 암석이 있다면. 그래서 암석 모양이 마치 버섯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버섯바위고 삼능석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이제 날리다 보면 모래바람이 날리다 보면은 또 돌도 깎게 되는데 마치 삼각형 모양으로 깎인 돌이 돼요. 그걸 삼능석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음 사구는 모래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다른 말로는 외국 말로는 바르한이라고 합니다. 모래 언덕. 그럼 볼게요. 바람에 날린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모래 언덕. 이해됐죠? 그 다음 뭐 사막포도라고 해가지고 바람 위에서 모래가 제거되면 자갈만 남는 이런 사막들도 있습니다. 그다음 유수. 비가 내리고 그럼 하천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생성되는 지형을 볼게요. 페디먼트라는 것은 포상홍수에 의해 형성되는 완경사에 침식된 면이라고 하는데 포상홍수가 뭐냐면 비가 많이 갑자기 내려요. 사막에도. 그러면은 기존의 하천을 흘러 넘쳐서 넓게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포상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형성된 완경사의 침식면 페디먼트라고 하고 와디라고 하천이 있긴 있는데 이 건조기후 같은 게 평소에는 건조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물이 또 안 흐르겠죠. 그래서 비가 내릴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을 와디라고 하고요. 평상시에는 물이 없으니까 교통로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림 있고요. 그 다음에 플라야라는 것은 건조분지, 약간 움푹 패인 건조 지형에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서 이루어진 평평한 땅을 플라야라고 하고 비가 내릴 때는 역시 물이 고이면서 일시적으로 호수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상지라는 것은 이렇게 산이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평지를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렇게 경사가 있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나면 하천이 흐르다가 갑자기 평지를 만난 거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이런 퇴적물을 다 여기다 쌓게 돼요. 계곡 입구에 경사가 급격하게 변한 지점에다가 쌓게 되는데 이게 마치 부채 모양이다. 그래서 부채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 있죠. 부채 모양으로 생겨 있습니다. 이거를 선상지라고 하고 선상지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 이제 가로로 횡으로 연결된 복합선상지를 바하다라고 합니다. 요 메사 뷰트는 경암과 연암의 차별적 풍화와 침식. 이건 뭐냐면 암석 중에서도 단단한 암석이 있고 연한 암석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풍화가 될 때 어떤 게 남을까? 그렇죠. 단단한 암석은 남고 연한 암석은 깎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메사 뷰트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메사는 이렇게 탁자 모양으로 된 경암층이 남은 거. 그 다음에 연암층은 이 메사에서 또 깎이고 하다 보면 또 이런 피석처럼 생긴 암석이 되는데 이게 바로 뷰트라고 합니다. 그 주민생활을 보면 사막은 보통 유목, 가축을 어쨌든 키우긴 하니까 근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 찾아서 계속 떠나는 물이 있는 곳에 또 이제 가축 먹이에 풀도 있고 하니까 혹은 오아시스 쪽은 물이 있을 거고 외래하천이라고 해서 사막도 외부에서 강수량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된 이런 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런 하천 주변에서 오아시스 농업이나 관계 농업, 그런 외래하천 주변에서 물을 끌어서 하는 농업, 이 물을 끌어오는 거를 관계라고 해요. 할 수도 있고 스텝 역시 유목 등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 양 등을 대규모로 사육하는 기업적 방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풀어놓고 키운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그리고 스텝은 그래도 토양이 비옥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 흑색의 이 체르노즘이라는 토양은 되게 스텝에 있는 토양이 비옥한 곳인데 거기에서는 밀, 목화 등 대규모 팔기 위한 농업, 상업적 농업이 발달하기도 합니다.